자, 폈지? 5강 1번. 5강 1번 해보자. 자,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소재가 나왔거든. 여기 보시면 여기 Venus Flytrap이라고 나와. 근데 이거 한글로 뭐라 그러냐면 사전 검색까지 해보고 왔거든. 파리지옥이라고 들어봤어? 파리지옥이래. 파리지옥. 근데 잘 보면 이제 비너스라는 말은 이제 이름일 거고, fly가 파리지, trap은 덫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파리가 잡혀먹는 덫 해서 파리지옥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파리지옥은 진우 어디 있니? 못 찾았어 여기? 예슬아 좀 도와줄래? 찾았어? 자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fly trap하고 콤마 찍고 a meat eating plant라고 나오는데 요 콤마를 동격 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 뭔지 뒤에서 한 번 더 똑같은 말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미트 이팅이면은 육식이지. 육식, 고기를 먹는 거니까. 자, 육식의 식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육식 식물인 저 파리지옥은 가지고 있다. 한 쌍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잎은 어떤 잎이냐? Act as jaws and a stomach. jaw는 턱이란 뜻이고 stomach는 위란 뜻이지. 그래서 턱과 위의 act as 역할을 하는, 턱과 위의 역할을 하는 한 쌍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육식의라는 말이잖아. 이 meat eating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carnivore이라는 단어가 있어. carnivore. 이게 육식동물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생물을 carnivore이라고 불러. 물론 얘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단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meat eating이라는 단어를 carnivorous라는 말로 바꾸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arnivore는 육식동물 혹은 육식 생물 이런 의미를 가지는 명사고, 얘는 육식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야 라고 생각하면 돼. N이 명사, A가 형용사. 이거 알지? 그 다음에 If an insect touches the trigger hair on the surface of these leaves, 만약에 벌레가 혹은 곤충이 건드리면, 트리거 헤어는 촉수 정도로 해볼까? 촉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튀어나와 있는 더듬이라고 해볼까? 더듬이를 건드리면, 어디에서? 그 잎의 표면에 있는 더듬이 혹은 촉수를 건드리면 그 잎은 다칩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 벌레를 가두면서 하는 분사구문이 하나 나왔지. 다음 거. Amazingly, 놀랍게도 최근 실험이 보여줍니다. 자, 보여줬다. 최근 실험이 뭘 보여줬냐? 얘가 파리지옥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 How many times its trigger hair were touched? 자, 여기 보시면 How many times에서 이 time을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번이라고 해야 돼. 번. How many times, 그래서 몇 번. 얼마나 많은 번. 얼마나 많은 번이니까 몇 번이지. 이게 의문사고, its trigger hair 여기를 주어로 잡을 거고 were touched를 동사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제 의주동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파리지옥은 알고 있어. 몇 번 그 더듬이가 터치되었는지 파리지옥은 알고 있어. 그리고 자, 이렇게 병렬이야. 그리고 심지어 카운트할 수 있어.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어. 뭐 사이에서? 그 자극 사이에서의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거든. 안 넘어갈까? 좀만 기다려봐. 자,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times는 번을 나타내는 말이지. 몇 번. 그러니까 횟수를 나타내는 times였다면 이건 진짜 시간이야. 달라. 여기서의 times하고 여기서의 time은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stimul이라는 단어 있잖아. 이거 오른쪽에다가 좀 적어볼게. 얘는 자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복수야. S가 안 붙었는데 이게 왜 복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얘를 단수로 적어볼게. 이게 단수입니다. 이게 stimulus.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아예 모양이 달라지는 특이한 단어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 자, 스티뮬러스를 써야 되냐, 스티뮬리를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디즈지, 디즈. 그럼 여기에 뭐 써야 될지 알 것 같지? 디즈잖아. 디즈라는 말은 복수명사 앞에 붙는 게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으로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자, how many times its trigger hairs were touched.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촉수가, 그 더듬이가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터치된 거지. 여기 수동태 써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 어법적으로.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칠판 지우면서 내가 말로 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었나 한번 되짚어 보자. 일단은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등장을 했어. 그 얘는 이제 트리거 헤어이라고 하는 뭐 촉수 혹은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 잎 표면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벌레가 그 인섹트라고 했던 뭐 곤충이 됐건 벌레가 됐건 얘가 딱 건드리면은 알아. 몇 번이나 건드렸나 알아. 그리고 얘가 심지어 그 자극 사이의 시간을 셀 수 있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카운트할 수 있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자극 1. 누가 와서 건드렸어? 뭐 벌레가 와서 건드렸을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자극 2. 두 번째 자극이 왔어. 그럼 얘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1, 2, 3, 4 해서 몇 번이나 건드리나, 나를 대체 몇 번이나 건드리나 횟수를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 1과 자극 2 사이에 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카운트할 수 있대. 횟수를 셀 수 있고 자극 사이의 시간을 알 수 있대. 되게 똑똑한 거지. 사실 뭐 똑똑하다기보다는 그냥 얘 신체 메커니즘이 그런 거겠지. 자, 다음 거 보자. 자, 그 트랩은 덫이란 뜻인데 뭐 덫이 닫힙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그래서 트랩 자체가 어차피 파리지옥이기 때문에 트랩을 그냥 파리지옥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파리지옥은 닫히는데 오직 뭐 할 때만 닫히냐면 그 식물이 느껴 두 자극을 20초 내에. 타임스팬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말이거든. 그래서 끊지 말자. 그냥 20 second time span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20초의 시간 이렇게 갈게. 20초의 시간. 자, 20초의 시간 안에 두 개의 자극을 느껴야 그 덫이 클로즈합니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여기다 동그라미 보자. if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sensed의 과거 동사가 써 있어. 그치? 여기 closed가 써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가정법이라고 문제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면 통상적으로 if 과거 동사 하면 would 동사원형 쓰는 게 가정법이거든. 근데 과거 동사 쓰는 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에 뭐 would나 could나 might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가정법이야 라고 막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학교 특성상 만약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정법으로 한번 내봐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내실 수도 있어. 자, 얘를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이게 어법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 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이건 학교마다 다른 건데,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는 명지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원래 단어인 이 closed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우리가 가정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근데 가정법으로 문제를 바꿔서 저렇게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한번 가보면은 어휘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교과서 할 때인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했던 것 같아. only if라는 말하고 if only라는 말하고 이게 서로 달랐어. 아, 이거 우리 기말고사 전에 공부할 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f only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야. 뭐뭐였으면 좋을 텐데, 뭐뭐이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if only고, only if는 조건을 좀 세게 말할 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이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 기억나지?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쪽으로 와보자. 자, only if야. 클로즈 신경 쓰지 말고 only if만 봐봐. 이 문장 자체가 그 파리지옥이 뭐 해야만 클로즈 합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 only를 여기로 보내서, 자,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이 only if야.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볼게. only를 여기로 보내. 그래서 the trap closed only if the plant sensed,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놓고 나서, 자, only if지,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는 말이야. only if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if only라고 쓰면 그건 안 된다고. 알겠지? 문제의 변형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거. Once 20 seconds passed.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20초가 지나가고 나면 The process was reset. 그 과정은 리셋이 되는 거지. 수동태 이렇게 썼지. 자, 이 말 다시 한번 볼래?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사극, 다시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 사이에 이게 20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한대, 얘네가. 근데 만약에 20초가 지나가 버리면,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 사이에 20초가 넘어버리면 그냥 과정 리셋해 버린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정말로 만약에 벌레가 와가지고 건드리면 첫 번째 건드리고 두 번째 건드리기까지 시간이 별로 길지 않겠지. 금방 또 건드리겠지. 발버둥 치다가 건드리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파리지옥이 아, 벌레가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자극이 딱 왔어. 근데 이게 벌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그냥 떨어진 거야.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 그럼 이제 첫 번째 자극을 느꼈어. 그리고 두 번째 자극이 오면은 얘랑 상관없는 자극이면 이 시간이 되게 멀 거거든. 그럼 파리지옥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렇게 거리가 멀어? 아, 이거 벌레 아니네 하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셋된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나름대로의 되게 똑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 자, 게다가 계속 가봅시다. 게다가 more than 3 stimuli were required. 3번 이상의 자극이 요구돼. 자, 문장 구조를 잘 보자. 3번 이상의 자극이 요구되는데, 자,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고 투부 정사야. 요구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거야. 자, 이제 좀 이따가 봅시다. 3번 이상의 자극이 요구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begin producing the enzyme. 엔자임은 소화효소라는 뜻을 가져. 그래서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화효소 생산 시작을 위해서는 3번 이상의 자극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그 효소가 뭐 하는 애냐? 관계대명사지. 뭐 하는 효소야? digest the trapped insect. 그 갇혀버린 벌레를 소화시키는 효소. digest가 소화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은는이가 붙여야겠지. 식물 E라고 하면 딱 자연스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석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 자, 게다가 3번 이상의 자극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식물이 소화효소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갇힌 벌레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생산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자, 이러한 과정 덕분에 Venus flytrap은, 파리지옥은 doesn't make meaningless effort.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파리지옥은
의미 없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는 되게 빈칸으로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빠바 책에서 이게 빈칸 문제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되게 똑똑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 정말 벌레가 자기한테 와서 건드려야만 나름대로 이렇게 입을 다물고 뭐 소화효소 내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 덕분에 얘는 이제 무의미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무의미한 노력을 안 해도 괜찮냐면 trying to trap and digest raindrops or fallen leaves. 뭐 digest raindrop이니까 raindrop은 빗방울이란 뜻일 거고 fallen leaves면 떨어진 나뭇잎이란 뜻일 건데 빗방울이나 떨어진 나뭇잎을 소화시키거나 가두려고 노력하면서 무의미한 노력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파리지옥의 되게 똑똑한 메커니즘을 논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냥 가벼운 거 하나만 얘기 더 해보고 끝내볼게. 일단 thanks to라는 말이 뭐뭐 덕분에였잖아. 그 여백에다가 하나 더 적어보자. 사실 잘 안 내기는 하는데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볼게. 자, because of라는 말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 아마 대부분 알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because of를 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떤 말도 있냐면 owing to라는 말도 있어. 발음 좀 웃기지? owing to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쓸 거거든. 얘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thanks to 자리에 owing to 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 on account of라는 표현도 있어. 이것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거든. 역시 thanks to 자리에 on account of를 적어도 이상하진 않아. 된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